안녕하십니까.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.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11번째 이야기입니다. 뒷돈 커미션. 네, 베트남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법인을 설립했다 그랬어요. 네, 법인을 직접 제 이름 정인태로 설립을 해서 정식으로 투자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전개했다,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투자비자 3년짜리를 받고. 그래서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11번째 뒷돈 커미션. 저는 이제 이 베트남에서 이 교육 사업을 했어요. 교육 사업.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투자 허가서에 이제 번역 공증본에 보면은 네, 교육 및 외국어 교육센터,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이 투자 허가서를 받은 겁니다. 교육 및 외국어 교육센터로 해가지고 교육법에 의해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국인이 이제 굉장히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니까 저는 이제 한국어를 가르쳤잖아요. 그런데 관리는 직원들한테 맡겨놨는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. 학생들이 딴 데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상하다. 어떻게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못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왜 그런가 보면은 이 베트남이 이 뒷돈 커미션 문화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이 학생을 옮겨주는데,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00만원씩 주겠다. 10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주로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에요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유학을 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1년 기숙사비 그리고 1년 학비, 한국어 학비가 한 500만원,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베트남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는 커미션 문화. 그러니까 100만원을 주면은, 저 학생을 소개시켜 주면은 100만원을 주는 거죠. 그러니까 학생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한 100명 정도 학생이 없어진 적도 있어요. 네,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. 지금 다른 데서 와가지고 이 학생들을 끌어가고 있는 거다.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저는 처음에 상상도 못했는데,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공산당원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뭐 유학센터라든지 한국어센터 등에서 가짜 직원을 보내는 거죠. 그래서 직원을 채용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빼돌려주면 얼마씩 돈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생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노이 호찌민에 호찌민에 지점을 두고 이제 하노이에 본점을 뒀는데, 호찌민은 이제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, 뭐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내려갔는데,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. 네, 이렇게 학생들을 빼돌리고 있다. 커미션 문화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제가 뭐 개건 교수라든지 특임 교수를 맡아가지고 다른 대학들과 협력을 맺으러 이렇게 가보면은 대학교 교수나 총장들이 한 명당 100만원을 원해요. 이런 식으로 원합니다. 그래서 한 명당 100만원씩 달라.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. 교장들도 그렇고. 그래서 뭐 고등학교 교장들도 뭐 당신네 대학교에 학생을 보내줄 테니까 한 명당 100만원씩 달라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대학에서도 뭐 한 명당 100만원씩 주고 그 학생들을 모집해 간다라는 것 자체가 대학들도 애매한 거죠. 그 뭐 돈의 용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. 그러니까 대학들이 뭐 100만원씩 줘가지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그러한 부담이 다 이제 학생들한테 가는 거죠. 학생들한테.
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뭐 유학원들이 번역도 해야 되고 공증도 해야 되고 학생들 한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기숙사도 운영해야 되니까 이거 당연히 그 비용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건데, 이런 커미션 문화가 싹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총장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한 명당 100만 원씩 줄 수 있느냐. 교수들도 똑같아요. 다 100만 원. 예, 또 교사들도 100만 원.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쫙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다른 쪽을 선택하겠죠. 그런데 뭐 그렇게 선택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, 만약에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운영한다. 그런데 경쟁 기관에서 돈을 주고 뭐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켜 주면은 돈을 주겠다, 뒷돈을 주겠다,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뒷돈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건 망하는 거죠.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. 야합도 될 수가 있는 거고.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, 심지어는 이제 한 직원이 저희 임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임원으로 있었는데 보니까 옆에 이제 한 대학교에다가 자기가 그 사무실이 있어요. 그 대학교 안에.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오면은 일단 한국인이 있느냐, 그리고 베트남이 이제 사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물론 이제 뭐 저도 교육 공무원 출신이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. 이거 소문이 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그 임원이나 직원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빼돌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학생들 한 명당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한 달 월급이 20만 원, 30만 원 정도를 받는데 100만 원이면은 뭐 3달, 뭐 4달, 5달 월급이 되니까 한 명만 빼돌려도 큰 돈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뒷돈 커미션 문화, 이것이 굉장히 심합니다. 그러니까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. 경찰들도 뒷돈. 근데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로 간다. 뭐 예를 들어서 저쪽을 좀 조사해달라. 그리고 나서 뒷돈을 받았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망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베트남에 뭐 제가 여행을 갔을 때, 또 출장을 갔을 때, 특강을 갔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, 직접 법인을 설립해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고,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고소장 같은 것들이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은 뭐 누가 뒷돈을 줘가지고 뭐 고소장을 작성해가지고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. 네,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변호사들이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. 변호사들하고 손 잡고. 우리나라도 이제 변호사들이 법조인들이 비리 많이 저지르잖아요. 그렇죠? 그런 것처럼 법조인들이 뒷돈 받고 문제 유발시키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고, 또 베트남 공안들이 그렇게 한다,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버틸 수 있는 한국인들이 거의 없죠. 네,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. 이 뒷돈 문화, 커미션 문화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지방에 갔다가 오는데 이 버스가 이제 좌석 버스인데 한 40명 정도가 정석인데, 근데 한 자리가 이렇게 2명씩 앉는데 거기다가 3명씩 앉히는 거예요. 3명씩 좀 비켜달라 그래갖고 3명씩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복도에다가 사람을 다 앉힙니다. 그러니까 정원이 한 40명인 버스에 한 100명 이상이 탄 거예요. 숨을 못 쉬는 거예요. 숨을. 이게 완전히 사고 나면 다 죽는 겁니다. 진짜로 이게. 그런데 경찰한테 잡혔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살았다,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경찰하고 그냥 조용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뒷돈이 전해진 게 아니냐,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 보면 한두 명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제 막 비판을 하는데, 뭐 저는 이제 외국인 입장이니까 이거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
이게 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,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,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하든, 제가 아는 분은 이제 화장품 무역 판매업 같은 걸 했는데, 어느 날 경찰이 와가지고 다 싹 쓸어갔다 그러거든요, 그 화장품들을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뒷돈을 주고 뭐 경찰들하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큰 문제가 생기고,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못하겠죠. 한국 같으면은 뭐 경찰이나 뭐 변호사라든지 또는 뭐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해서 문제를 제기할 텐데,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. 굉장히 위험한 거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, 이 뒷돈, 커미션,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알죠. 이런 걸 다 알죠. 알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줍니다. 제가 학생들 가르치고 그럴 때, 베트남이 굉장히 복잡합니다, 베트남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곳입니다,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줬는데, 처음에는 몰랐는데, 이제 거기서 제가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경영을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인들이 베트남 사업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. 그래서 이런 뭐 제가 19년 동안 경험했던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,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막 다 돼 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나중에는 국제 거지가 될 수도 있고 큰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